나이 40에 어렵게 낳은 이한이는 엄마에게 전부이자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매일 행복을 안겨주던 이한이는 너무도 갑자기 엄마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모자에 천륜을 갈라놓는 그 일은 지난 7월 12일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시 48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관장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나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숨을 안 쉬어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이 정해지면 전화를 하겠대요. 내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발이 되냐고 지금 저기 가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폐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심장에다 약물을 넣으니까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요. 119에 이한이의 상황이 신고된 시각은 7월 12일 오후 7시 38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 사람은 이한이가 다니고 있던 태권도 학원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이비인후과의 CCTV 영상. 오후 7시 37분경 태권도 학원 관장이 이한이를 안고 뛰어들어옵니다.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이한이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일단 경동맥을 만지니 맥박이 뛰지가 않았고 코에 귀를 갖다 대니까 숨을 쉬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청색증, 얼굴이 조금 파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옆에서 그러더라고. 애 지금 잘못되는 건가요? 숨 안 쉬나요? 해서 관장님이 옆에 좀 주저앉고 조금 울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기는 합니다. 이한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 그 체육관 관계자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관장님인가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장난으로 말려있는 세워진 매트에 넣었다가 자리를 이탈 후에 다시 왔을 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가지고 이비인후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태권도 학원 관장이 이한이를 장난으로 매트에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 이한이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호혈성 뇌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위성 질식사 또는 자세성 질식사는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 때문에 호흡이 방해되는 자세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질병이나 손상을 배제할 때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우리가 자세성 질식사라고 그러는데, 보통 호흡을 못하는 시간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로 숨을 못 쉬는 자세로 놓여져 있었다. 지난 7월 14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박 관장.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이유 없이 장난치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박 관장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 관장은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박 관장. 그가 무척 예뻐했다던 이한이는 사건 발생 11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한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이한이의 사고가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박 관장의 주장만큼이나 몹시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써서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애가 우리 같이 돼도 탄원서 쓴다 소리가 나올까. 박 관장이 억울하게 됐다며 탄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 박 관장을 비난하는 글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 듯한 글도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박 관장은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우리는 박 관장이 태권도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한 학부모를 통해
박 관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랬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잘해주셨거든요. 이상 이렇게 사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은 합의 들어서 밑에 내려가서 간식도 사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 교실 역할까지 했다는 박 관장의 태권도 학원. 실제로 박 관장이 지난 7월에 열린 여름방학 일정 안내문을 보니 그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추가 비용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원하는 귀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학원에서는 잘 받지 않는 기저귀를 떼지 못한 유치부 아이들까지 원생으로 받고 있었던 박 관장은 학원 블로그에 이한이의 사진을 올리며 유치부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한이 엄마와 함께 그날 태권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관장님이 그 전에 이제 수업을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단톡방에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걔네 제가 수업을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관장님이 수업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매트 운동 준비하다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꺼내려갔고요. 당시 차량으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던 비사법은 오후 7시 33분경 학원에 다시 돌아왔고 관장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려던 그때 아이들이 벽 쪽에 말린 채 세워진 매트 속에 이한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밖에서는 이한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그 매트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이를 빼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눕혀서 제가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이제 발로 매트를 잡아서 이렇게 빼냈습니다. 의식이 없는 이한이를 박 관장에게 데리고 가자 박 관장은 이한이에게 인공호흡을 했고 이후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매트에서 이한이를 구조하긴 했지만 아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매트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비사범. 그는 그날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이는 따로 있다며 우리에게 한 사람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바로 오랜 시간 박 관장의 원생으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 학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시교범이었습니다. 우린 몇 번의 설득 끝에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시간에는 운동이 전에 끝나가지고 부모님이랑 놀고 있는 시간이에요.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길래 쟁가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놀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후 7시경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대기실에서 놀고 있었다는 이한이. 마침 그 모습을 보게 된 시교범은 이한이 곁으로 다가가 같이 보드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분 후 갑자기 대기실로 들어와 이한이에게 말을 걸었다는 박 관장. 관장님이 뭐 할 말 있으면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다리 찢다가 풀고 앉혀놓고 운동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마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물어봤는데 계속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더니 관장님이 내가 운동하면 봐줄라 했는데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미 수업을 마친 이한이가 더 운동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 관장은 이한이를 데리고 수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 운동하는 애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서 그냥 그 서 있는 애한테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그렇게 하다가 매트에 들어갔을 거예요. 시교범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박 관장은 대기실에 가만히 있던 이한이를 갑자기 데리고 나갔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트에 거꾸로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한이를 매트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박 관장. 그때 휴대전화 벨이 울렸고 박 관장은 아이들에게 개인 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관장님한테 가서 를 제가 꺼내냐고 물어봤어요. 통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줄 알고 인사하고 문 닫고 나왔어요. 그냥 운동하는 애들 봐주다가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서버님이랑 마주친 거예요. 매트 안에 있다.
불쌍하다 그러고 저는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왔어요. 사모님이 매트 쪽으로 가시길래 저도 갔거든요. 어느 순간 얘가 쭉 빠지니까 그냥 온몸이 하얗고 그냥 힘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큰일 난 것 같은데 하고 그대로 안고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관장님이 그대로 들고 뭐 인공호흡 2번 하고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지 27분 만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한이.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박 관장이 이한이를 넣었던 파란색 매트는 높이 124cm에 전체 지름이 63cm로 이한이가 들어갔던 구멍의 지름은 약 23cm였다고 합니다. 제 기억은 관장님이 오셔서 어머님 보고 일단 내려가 좀 밑에 가 있어 주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장은 뭐 했어요? 관장은 그때 사무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컴퓨터 쪽에 계셨거든요. 조사 받다 보니까 그냥 CCTV 뭐 포맷됐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그때 CCTV 삭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비인후과의 CCTV를 다시 확인해보니 오후 7시 37분 이한이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온 박 관장은 약 2분 뒤 혼자서 진료실을 뛰어나와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3분 뒤인 7시 42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박 관장. 경찰은 이 3분 사이 그가 태권도 학원의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재빨리 학원으로 돌아와 CCTV를 삭제한 박 관장. 그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린 박 관장에게 직접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아이의 부모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박 관장이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5살 도윤이. 처음에 잘 다니고 재미있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 나 그냥 태권도장 안 가고 만 갈래 이러더라고요. 아, 나 가기 싫어. 계속 그거를 반복했었어요. 태권도 학원 얘기만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아이. 그런 도윤이가 엄마에게 본격적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때는 바로 이한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5살 도윤이가 들려준 박 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닐 때 되게 불편할 때 없었어? 어떻게 혼냈어 관장님이? 때리고 또 때리고 반복했어. 어디 때? 계속. 응. 응. 알았어. 이렇게 박았어. 한참 동안 엄마에게 자신이 당한 일들을 털어놓은 도윤이. 그런데 이 얘기 끝에 도윤이는 아주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꼴깍지기 못했거든? 응. 그럼 관장님이 내 발 꼭 까버리고. 확 깎고 그랬어? 응. 아팠어? 응. 아파요. 그건 비밀이야. 그런데 그거 장난한 거. 장난한 거. 아이들을 혼날 때 마무리를 장난이야 얘들아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장난이야 장난이야 이러니까 애들은 그냥 그게 장난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도윤이가 그동안 엄마에게 박 관장의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장난이라는 단어 때문일까? 이한이가 세상을 떠난 후 박 관장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은 아이는 또 있었습니다. 이한이와 1살 차이로 평소 이한이와 친하게 지냈다는 4살 예준이는 아직 이한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준이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 그리고 박 관장에 대한 4살 아이의 진술은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부모의 동의하에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예준이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은 예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을 통해 태권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한 전문가. 줄곧 상담 선생님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던 예준이가 박 관장에 대해 묻자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했어? 한테? 우주로 날렸다고 하는데 우주로 날리는 게 뭐야?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거야? 얼마 전 예준이는 이한이가 박 관장이 혼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엄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장님이 도 괴롭혔었어? 나도 우주다 가보여.
던지다가? 가 이런 데 동그란 데에 들어가는 거 봤어? 이런 매트 이렇게 둥글게 말면 매트가 말라지잖아. 여기에다가 어떻게 넣었어? 응. 이렇게 해줘. 여기 들어간 적 있어? 네, 많이 들어가서. 그랬었구나. 나도 이렇게 들어갔었어? 예준이는 자신과 이한이가 박 관장에게 당했던 위험한 행동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관장님 무서워? 네. 관장님 경찰서 간 거 알고 있어? 네. 경찰서 가는데 응. 또 있어요. 경찰서 갔는데 또 있다고? 네. 어디 또 있어요? 태권도에 있어요. 태권도에 또 있어요? 네. 관장님 말고 또 있어요. 를 때린 사람이? 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던 중 예준이에게서 뜻밖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때렸는데? 사범님이 때렸었구나. 네. 사범님도 뭐 어떻게 때렸어? 를 얼굴 머리 때렸어? 머리 때리고 또 얼굴도 때리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없어져도 사범님이 또 있는 거네? 네. 그래서 가 무서운 거구나. 그럼 그렇다면 이한이를 구조했던 비사법은 어떤 입장일까? 그냥 아이들을 와서 끼워주고 그냥 장난, 좀 어린 애들은 가벼우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적은 많은데 아이들에게 뭐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헬리콥터 준비! 시작! 자신은 아이들을 예뻐하고 자주 놀아주던 쪽이었다며 이한이와 놀아주던 영상까지 제공한 비사범. 그리고 그는 관장이 이한이를 매트에 넣은 행동을 장난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관장님이 그 매트에 넣는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인 거예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장님이 재민이 한 번 더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네 들어갈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혹시 저 매트에 들어가는 게 재밌는 거니? 무섭진 않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했던 게 매트는 이게 좀 장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는 박 관장과 사범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장난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걸 장난으로 받아들이게 그 문화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건 관장 자신도 알 수밖에 없는 게 다리 찢기를 하다가 뭐 안 되겠네 하고 가서 처벌적인 맥락에서 아이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봤던 교범도 불쌍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장난이라고 강조해서 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지난 7월 27일 우린 이한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비 온다. 잘 가. 애를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애를 왜 죽였을까? 그저 장난이었다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말과 27분의 방치 끝에 좁은 매트 안에서 숨진 3살 이한이.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사랑과 행복을 전했을 아이를 우리는 또 한 명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일명 히데하우스 멤버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이들에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5월 신안군 흑산도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선원이 살해당한 뒤 바다에 유기된 사건을 알고 계시거나 해당 어선 또는 선원들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망자의 유서, 일기, 음성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형사사건을 알고 계신 분 또는 이 같은 사건의 당사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성직자로부터 종교적 명분으로 혼인빙자, 간음,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